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윌비스 공인중개사 최종 정리, 이론 등이 기출 엄선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까지 가져가는 그 총정리 그 공인중개사의 학교론을 부동산 학교론을 맡은 송우석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 정리를 할 때에 대한 강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충분히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쉽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로 보시게 되면 제 과목 앞쪽에 가시면은 차례가 있어요. 이 책의 차례가 우리가 파트 1에서 파트 8까지, 파트 9까지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편이라고 하죠. 1편에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의 기본 개념부터 8편 감정평가 이론, 그 다음에 9편이 동용 모의고사예요. 그 모의고사를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제가 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동영상에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편의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 우리가 부동산학의 의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총론하고 그 다음에 경제 파트,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관리, 평가인데 전체 흐름을 한번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과목이 이제 1차 과목이죠. 1차 과목의 부동산 학 개론입니다. 자, 그래서 1차 과목이 이제 미법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총론 파트예요. 가장 중요도가 높은 파트. 총론 파트는 문제가 나온다면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나오는 부분은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저랑 같이 세부적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로는, 경제로는 이제 좀 나눈다면 수요 공급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파트가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 파트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 파트도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 파트는 시장 파트의 입지론까지 같이 합치면은 우리가 지대에서나 도시 공간, 그 다음에 입지에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지 파트에 대한 지대로는 그렇고, 그래서 한 3문제 정도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론까지 본다면 한 5에서 한 6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문제 파트가 많기 때문에 또 문제가 또 많게 나오고요. 정책론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투자론 파트는, 투자론은 나온다면은 한 우리가 7에서 한 8문제 정도. 네, 금융론도 중요합니다. 금융론은 우리가 5에서 한 6문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평가론이 나온다면은 그 6에서 한 7문제인데요. 그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잖아요. 계산 문제는 나온다면은, 계산 문제는 5에서 한 6문제 정도는 이제 한 기본적이고요. 깔리고 한 10문제가량 우리가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암만 그 요약 강의라도 계산 문제도 제가 풀 수 있는 능력을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또 바뀝니다. 법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 학개론이 법은 또 바뀐 거에 대해서는 금융론하고 특히 부동산 투자회사랑 평가론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공시지가에 대한 것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파트가 이제 법 바뀐 데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첫 스타트, 총론부터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총론 파트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 딱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것은, 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부동산학의 정의예요. 부동산 이렇게 하고 정의를 이제 본다면, 부동산 정의는 거의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보시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가 교재 가셔서 페이지 이제 가시면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대한 부동산학의 정의는, 자, 우측에 문제가 있듯이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내용만 그냥 살피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학은 이제 법경기라는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복합 개념으로 갑니다. 오늘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서 말씀 더 드리기도 하고요. 자, 능률화의 원리는 이론이고 그 응용 기술은 실무예요. 그죠? 우리가 종합응용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을 정의할 때 부동산학의 정의는 김용진 교수님에 의해서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킵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활동을 능률화시키자는 것은 잘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능률화는 우리가 부동산학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되고요. 자,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그 원리, 거기 말하는 원리는 과학성 얘기해서 체계화된 지식을 얘기하고 기술은 실무를 얘기해요. 실무. 실무를 얘기해서 우리가 기술. 자, 기술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이론이죠. 그래서 기술성을 얘기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나중에 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법률 경제 기술에 대한 여러 학문들을 종합 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학문을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하나에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을 부동산에 맞게끔 운용했어요. 그래서 단순 순수 과학이 아니다. 단순 순수 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 과학이라고 합니다.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자연과학 하면 안 되고요.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책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하면 안 되고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회과학이고, 자, 모든 것이 그냥 학자들의 추상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의한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엄지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지문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뜬다면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죠. 단순 순수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그 우리 그 알프레드 링햄 게론다스에 의해서 안종 교수님이 이제 얘기한 건데 토지와 토지상 위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 항구적, 일시적이 아니죠. 항구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토지 계량물이 정착물입니다. 이에 관해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이 이 세 가지에 대한 법경기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성격을 보신다면 자,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응용이 중요해요.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체크를 하시고 추상적이 아니라 경험이고 자, 우린 법 규제가 많기 때문에 또 규범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자, 접근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자,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식이 좋습니다. 복합 개념의 사고로 논리로 따지는 종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키고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화시킨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종합식이 제일 좋다. 근데 의사결정은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사적 주체 중심으로 인간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하는 기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사적 주체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가 우리가 또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냈는데요. 자, 이 부동산학의 이념이라고 하죠. 부동산학의 이념. 자, 부동산이 끌고 가야 되는 이념은 자, 이용을 잘하자. 자, 땅은 우리 부동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이호 이용을 해야 된다는 최우선의 가치가 효율성이에요. 이용을 잘하는 게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효율성 자체는 우리가 사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민간 부분에서 강조해서 민간 부분에서 강조될 것이다. 근데 이제 너무 사적으로 가게 되면 분배를 또 못하니까 분배를 잘하자가 형평성이 됩니다. 형평성. 그 형평성은 이제 우리가 공적 정책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공공부문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공적을 따지되 사적을 침해하면 되지 않는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말자. 사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은 3hit으로 이제 암기하시면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되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되는데 자, 이 효율성으로 관련되는 것은 민간 부분이지 공공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문제를 접해보면 자, 유집도 파트는 기출문제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가시면 부동산의 항목적 성격에 관한 기술도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4번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 한정할 때는 최우선의 가치는 민간의 부분의 효율성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으로 가야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요. 그다음 다른 것들은 뭐 우리 그 1번 같은 경우는 단순 수수가 아니라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는 거, 자연과학이 아니다.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응용과학, 순수과학이 아니라 그다음에 3번 추상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경험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자, 그러면 어때요? 4번, 2번은 아예 그걸 가지고 바로 내버렸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1번에 보시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이 법률적인 우리가 법경계예요. 복합 개념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3번하고 뭐 5번, 특히 5번은 의사결정에 이른다는 것은 합리적 존재이면서 자기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기본 과정으로 사적 출제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끝나는구나. 그래서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 수상적이 아니라 경험과학이다.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발생했던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법경기라는 복합 개념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부동산학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만 보세요. 그 외적인 것은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이거는 축제가 안 됐지만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요약을 보고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기출 위주로 가고요. 자,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또 모의고사 같이 엮어서 갈 거니까 우선은 기출 위주로 좀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부동산학의 정의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을 보자는 거죠. 부동산의 개념. 그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자체가 어떻다? 법경기라는 세 가지로서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문제투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하신 분은 천천히 제가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할 거고요.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물론 뭐 제 강의를 기본 강의를 안 들으셨어도 다른 타 학원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들으셔도 제가 여러분한테 딱 안 됐던 것을 잡아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개념입니다. 개념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학의 정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 교재로 아까 2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여기는 하나 정도만 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건 한 2개 정도를 표시하고요. 자, 내년에 출제될 수 있는 건 3개 정도 채식할게요. 그러면 지금 4페이지 보신다면 부동산의 개념을 3개 정도로 치셔야 됩니다. 뜰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99%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본다면 물론 뭐 정의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서를 잡기 때문에 우리가 목차가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으로 갑니다. 자, 교재 우리가 페이지 4페이지죠. 자, 부동산의 개념으로 가면은 자, 부동산을 잡을 때 어떻게 개념을 잡을 것이냐. 자,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법경기라고 얘기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잡아서 우리가 유형과 무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 법과 경제는 무형이라고 하고요. 형태가 없고요. 자, 기술적은 유형이라고 해요. 인간 눈에 비치는 거고, 자, 이건 눈에 비치진 않지만 인간의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그럼 토지는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럼 기술적인 면과 또 물리적인 면으로 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면.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여러분이 느끼고 오시는 게 자연이거든요. 토지 하나의 자연물입니다. 근데 자연물이지만 돈이 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익과 관련된 거는 경제적이에요. 자, 부동산을 사놓게 되면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자산이라는 자체는 기술적보다는 경제적으로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법률적이라는 자체는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법률적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민법 법 조항에 보시면 제99조 제1항에서 우리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그 정착물.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죠. 토지입니다.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법률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쉽게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자연이라는 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돈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이고, 자, 법에 나와 있다는 건 법률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재밌게 하려고요. 우리가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를 선택했을 때, 그죠? 법 경기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면 재밌겠죠. 혹시 여성분들이라면 제가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딱 보는 메모가 보이잖아요. 그죠? 메모가 괜찮죠. 뭐 다 괜찮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이는 거는 기술적인데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기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외모는 좋다는 거 알지만 제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모르죠. 그죠? 제가 재산을 또 알아봐야 되고 제가 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외모만 판단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술적은 눈에 보이는 거고 법경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남자를 외모를 보는 것보다도 경제적 개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법경기 중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것은 일단 공간이라는 자체의 우리 부동산은 공간이 3차원 공간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나중에 또 배우실 텐데. 자연, 그 다음에 또 환경이기도 하고요. 위치에 따라 또 가치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 물리적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자산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부동산은 자본 가치로서 자본에 대해서 토지가 사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자본 증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그럼 노동 자본 중에서 이제 투입됐다면 토지는 이제 만약에 건설회사가 이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은 이건 하나의 생산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생산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두 성격을 다 갖고 있죠.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물건을 팔면 또 상품에 대한 개념도 들어갑니다. 상품의 개념. 그래서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면 5가지가 경제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경제활동하는 곳이 우리가 시장입니다.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약에 공급자가 땅에다가 건설회사가 생산재에다가 어떻습니까? 생산재이면서 또 소비재이기도 한 게 휴양지로 이용하면 또 소비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면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시면 돈을 주겠죠. 자산과 자본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경제적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재밌게 들어간다면 물론 법률적과 같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공장재산을.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힘드시니까 여기서 먼저 잡으시면 자, 우리가 일단은 자, 경제적은 시옷이 좀 들어갑니다. 편법입니다. 제가 이제 염라님 처음 저랑 접하시는데 제가 이제
특히 야매 같은 걸 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제 사이트로 또 들어오시게 되면 다음 사이트가 있거든요.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송우석을 또 치게 되면 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회원 등록을 하시면 또 문제 같은 경우 OX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 강의가 약간 편법, 좀 재밌게 하는데 소위 말하면 야매라고 하거든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자산에 CO 들어가고요. 다 CO 들어갑니다.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들어가죠. 자, 예외가 있는데 야매도 자본과 자산이라는 것은, 자, 자본은 자기 자본을 얘기하고 부채는 타인 자본을 얘기해요. 이 투자론 파트에서 나중에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이고 얘가 1억이면 얘가 2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에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기게 되면 CO 들어가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23회 때 환경은 경제적이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CO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것도 공간과 자연은 기술적이지 경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 좀 빨리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기술적만 4가지를 골라라. 우리 시험지는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기술적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자, 이렇게 외웁니다. 공자님의 환희에 대해서 환희에 대해서 자, 맹자 공자 아시죠? 이렇게 돼서 환희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중국 대학교 시험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자 환희 기술은 4가지를 기술적이다. 경제적과 이제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빨리 암기 기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적만 체크를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 경제적은 토지는 생산적이긴 하지만 소비지이기도 하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따 문제 풀 거고요. 자, 법률적은 민법에 나와 있는 건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협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좁게 보는 겁니다. 좁게. 자, 좁게 본다면 여기가 어디까지만 얘기하냐면 민법까지만 얘기를 해요. 민법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 광이라는 자체는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봅니다. 그럼 넓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협의의 부동산, 그죠? 그 협의 부동산을 포함해요. 협의 부동산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제 중부동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협의까지는 민법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제 중부동산은 개별법입니다. 법을 더 넓게 봤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의 너무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10월 28일 날 공인중개사를 봅니다. 네, 윌비스에서 제가 3월 달에 감정평가사를 봤어요. 감정평가사에서는 제 이력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나오거든요. 부동산 원론과 학교로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쪽 문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여기가 여기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분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적중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충분히 그 편법도 가르쳐 드릴 거지만 저랑 같이 가셔서 마지막까지 제 적중을 보셔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과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영향이 되는지 여러분한테 느끼게 해드릴 거예요. 그 기출됐던 부분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 파트도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경기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동산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특히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자체의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부동산학 원론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는 한개봉 보일시 남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점유로서 공시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부동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전시키거든요.
그래서 등록증이 나옵니다. 자동차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원래는 비정착물이에요. 비정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산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법에 의해서 이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또 공시를 갖추니까 의제부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하고 강의에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의제부동산은 협의에 들어간다면 안 돼요. 민법상이 아니라 개별법이기 때문에 광의만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면은 우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밑에 가시게 되면 물론 뭐 4페이지는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되는데 실익이 있다는 자체는 활동할 때도 법경기로 법률, 경제, 기술 다 보자는 얘기죠. 법적인 거라든지 경제적, 기술적. 그다음에 이제 정착물에 대한 것이 우리가 영어로는 픽처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민법상 얘기한 거와 학교론에서 얘기하는 정리가 약간 조금 정리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에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가 문제가 또 나왔었고 학교론에서 얘기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걸 구분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법상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학계론에서 나오는 픽처라는 것은 이제 고정된 물건, 그죠? 그래서 건물에 이제 고정이 되어서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물건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일단 전체적 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협의 부동산과 강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 쪽에서 그걸 봤고요. 자, 우리가 6페이지 가시면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부동산은 원래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볼 수 없으나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 등기 등록이 불가피할 경우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체인 재단 등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특징이 보시면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에요. 중부동산은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관심에 광의 부동산을 분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자동차도 감정평가 대상이 되거든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그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며 부동산의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박은 선박등기법, 어업권은 수산업법 이렇게 딱딱 개별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래서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게 문제가 나오느냐. 자, 일단은 그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 정착물이라고 딱 정해준 거는 자, 일시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착되어 있다는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계속적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영구적이나 항구적으로 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일단 일시적이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토지가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민법에 나왔기 때문에 토지 정착물을 얘기한다면 토지 정착물은 민법상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 자, 그래서 두 가지예요. 토지를 봤을 때 독립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종속물로 볼 것이냐. 자, 종속물은 이제 우리가 부속물이라고도 하는데 자, 민법에서 주물이 있으면 종물이 있어요. 주물과 종물 관계입니다. 종물이 있으면 종물. 그래서 종물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독립성이 있느냐 아니면 독립성이 없어서 토지 소유권 내용이 포함돼서 같이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독립물은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자, 건물은 별도 등기가 되거든요.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돼서 우리가 따로 독립물로 봐요. 그럼 독립성이 있겠죠. 근데 종속물은 담장이나 축대나 이런 것들은 도로의 포장 같은 경우는 별도 등기가 안 되죠. 아까 됐는데 별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동속물로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민법상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따 잡아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이
땅이 있으면 작은 도랑 같은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상의 28가지 지목에 국어라는 게 있거든요. 국어는 독립물로 볼 수 없어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오늘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학개론에서 말하는 것은 부동산 정착물입니다. 자,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것은 이 정착물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표시된 게 픽처입니다. 픽처. 픽처라는 것은 고정된 물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학문적인 접근인데, 자,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벽시계는 뛴다고 해서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 자, 물리적 손상을 안 주기 때문에 부착되어 또 띄어도. 근데 벽난로가 있으면 부시면 손상을 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따가 체크하겠지만 시험 출제되는 게, 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형광등 같은 경우 원래는 전파사에서는 동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건물에 정착이 돼 있죠. 자, 이걸 띄게 되면 건물의 효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리적만 아니라 기능적 손상을 주게 되면 정착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이라는 것이 정착물이다 아니다라는 자체를 봤을 때, 그러면 정착물이 아닌 게 동산이거든요. 동산. 그럼 동산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임차자 정착물이에요. 자, 우리가 건물주가 보통 임대인이잖아요. 건물주가. 그럼 임대인은 계속적으로 정착이 되는데, 임차자 정착물은 임대차 계약이 2년이면 또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식 중의 수목. 가식 중의 수목 같은 경우는, 야, 이 가식 중의 놈아, 거짓 같잖아요. 임시로 심은 묘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산으로 봐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잘 나오냐면 경작 수화물입니다. 경작 수화물.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출제가 잘 되는 게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염라대 추천해드리는 건 임차인 정착물하고 경작 수화물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를 확인하겠지만 얘는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임대인 정착물과 임차인 정착물에서 둘 중에서 어떻습니까? 동산에 들어가는 건 뭐냐? 그러면 임대인 정착물과 임차인은 차와 대차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편법을 이용해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암기가 좀 되지 않을까. 임차 정착물 동산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 꼭 체크를 하시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토지 정착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학문적인 접근에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자연과실과 인공과실. 문제로 확인하겠지만, 자, 자연과실은 경작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무나 다년생 식물 같은 경우, 뭐 산딸기, 다래 같은, 자, 이런 것들은 산에 그냥 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뽑는다면 치사할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한테 넘길 때, 자, 그냥 이거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정착물로 간주하고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인공과실은 지금 경작 수확물 같은 벼, 보리, 옥수수, 자, 이건 경작을 요하거든요. 뽑는다고 치사하진 않아요. 그러면 뽑고 넘기죠. 다시요. 뽑고 넘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뽑았으니까, 자, 이건 어떻습니까? 뽑았으니까, 요거는 어때요? 경작 수확물은 동산으로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체크하시면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 가기 전에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쓴 책이지만 여기서도 탁탁 핵심만 찍겠습니다. 4페이지로 가시면은 정착물은 양가로 1번만 체크. 항구적입니다. 영구적이어야 돼요. 일시적이면 안 돼요. 정착물은. 그 다음에 일부가 되어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 그 다음에 정착물에 대한 유형은,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럼 우리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은 토지의 독립물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내용이 포함되진 않아요. 근데 일부가 되어 온 것은 포함돼서 같이 따라가죠. 이게 이제 포함된다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수목도 임목에 의한 등기된 임목만 가능합니다. 소유권 전환권이 되고요. 그래서 4번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따 얘기하지만 네 가지입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자, 우리가 민법에서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표차를 달아놓고, 자, 이거는 그 표시를 하죠.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제 거지라는 명인 방법도 하나의 구비된 수목도 독립된 걸로 보고요. 권원에게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건물까지 꼭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국어 같은 건 당연히 안 들어가죠. 담장, 축대, 돌담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고 나무나 다연생식물도 우리가 어때요? 이것도 하나의 자연과실로서 자, 이것도 하나의 토지의 종속물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정착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정착물에 대한 구분 기준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양가로 일부만 좀 체크해 보세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면 정착물로 취급된다. 근데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하더라도 기능적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면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들은 항구적인 설치한 의도가 있잖아요. 정착물로 간주하고요. 그다음에 차는 동산이다.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다.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 동산이고요. 그다음에 동산은 밑에 가시면 판잣집 같은 거는 설명 안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들어도 판잣집이라는 것은 지금 그 토지에 붙어있어 조만간 철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가식증의 수목도 거짓가짜로서 임시로 심은 묘목입니다. 일단 키웠다 본식하겠고요. 허리본 건축물, 경작수화물을 뽑고 넘기죠. 이것들이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되는 경우는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고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에요. 차는 동산이다. 그다음에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과 자연식생 다연생식물은 정착물로 간주해서 우리가 매수이권으로 가서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경작수확물을 뽑고 넘기죠. 동산이다, 가식중에서 이 세 가지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복합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조금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 이거는 그대로 제가 남겨놓고 설명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